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정규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테이블이 주어졌는데 이 테이블이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제 쪼개지는지 나누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테이블이 1정규형을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정규형은 모든 필드의 값들이 단일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 번호에 보면 이렇게 단일값, 아이디 단일값, 이름 단일값, 주문일 이렇게 단일값을 가졌어요. 단일값이다 라고 하면 오직 하나의 값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문 번호에 해당된 도서명을 봤더니 가시나무, 누구나, 생각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출판사도 이렇게 들어오고 정가도 이렇게 들어오고 수량도 들어오고 금액도 들어오고 이게 단일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일값으로 고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쳤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주문 번호를 이렇게 세 번 쓰면서 자, 도서명과 출판사, 정가, 수량, 금액이 이렇게 단일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제1정규형을 만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이제 기본키를 잡아줘야 되겠죠. 네. 기본키를 잡는데 좀 중복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데서 다 중복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기본키를 이제 이 상태에서 기본키 설정하기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키를 설정하기 위해서 자, 번호라는 필드를 이제 강제로 삽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주문 번호와 번호라는 것을 이제 합해서 기본키로 설정을 하자. 그래서 자, 기본키는 어떻게 설정하기로 한다? 주문 번호라는 속성과 번호라는 속성을 합해서 기본키로 하자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산천히 살펴보면은요, 모든 필드 값이 기본키에 종속이 돼야 되죠. 자, 여러분 기본키가 어떻게 되었나요? 주문 번호와 번호가 서로 합해져서 기본키가 되었죠, 지금. 그러면 이게 자, 아이디를 지정할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하고 또 주문일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기본키가. 네, 쭉쭉쭉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꼼꼼히 살펴봤더니 주문 번호 하나만으로 아이디를 지정할 수가 있고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고 주문일을 지정할 수가 있군요. 그래서 이 아이디와 이름과 주문일은 여기 있는 주문 번호에 의해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필드만 별도로 빼자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디와 이름과 이제 주문일이 들어간 테이블을 별도로 빼자라는 거고 나머지를 제외한 것을 이제 주문서 테이블 그리고 얘는 주문 정보 테이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이 또 연결되는 게 있어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연결되는 것은 뭐로 잡아주면 돼요? 지금 주문 번호가 있군요. 주문 번호를 통해서 테이블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쪼갰어요. 나눴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곰곰이 살펴봤더니 이제 나눠진 주문서 테이블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봤더니 도서명과 출판사와 정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도서명이 정해지면 출판사와 정가가 달라지게 되죠. 즉 이 출판사와 정가 필드는 이 도서명에 대해서 종속적인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필드를 또 별도로 빼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도서명, 출판사, 정가를 따로 빼고 그 나머지를 이제 그대로 이제 뺀 거를 여기다 놔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로 쪼개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또 연결하는 어떤 연결고리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품 코드, 자, 제품 코드라는 것을 이제 별도로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써 이제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라는 것을 추가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테이블이 어때요? 이런 모양이었죠. 이런 모양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자, 이 테이블로 하나, 또 이 테이블로 하나, 이 테이블로 하나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테이블로 쪼개졌죠. 이런 게 이제 정규화를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실무 쪽에서는 이제 3정규용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테이블에 안정적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인데 혹시나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BCNF가 있죠. BCNF는 뭐였어요? 결정자가 모두 후보키여야 된다라는 게 있죠.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학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강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학번이 1번, 1번, 2번, 2번 수강하는 과목, 여러 과목 수강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교수 번호도 이제 김, 최 이런 이제 테이블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키를 지금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학번과 자, 학번과 수강 과목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번과 수강 과목을 더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본 키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수 번호를 이제 지칭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런데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봤더니 이 교수는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교수 번호가 수강 과목을 이렇게 지칭할 수도 있겠군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 번호가 이제 결정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테이블에서 교수 번호는 후보키가 아니군요. 이렇게요. 하나의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이블을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자, 학번과 수강 과목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 하나. 그 다음에 교수 번호를 이제 따로 빼야죠. 자, 교수는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수강 과목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학번 1번은 A라는 과목 수강, 학번 1, B라는 과목 수강, 학번 2가 A라는 과목 수강, 학번 2가 C라는 과목 수강 이런 테이블이 하나 나올 거고 자, 김이라는 교수가 수강 과목이 A가 되는 거고 이라는 교수님은 수강 과목이 B가 되는 거고 채라는 교수님은 수강 과목이 C가 되는군요.
이렇게 테이블을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BCNF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 키가 학번 이제 테이블을 제가 조금 필드를 조금밖에 안 나타냈으니까 여기서는 기본 키가 뭐가 되는 거요? 네, 기본 키가 학번. 네, 학번과 네, 수강 과목을 이제 더한 것이 기본 키가 되겠고요. 자, 이 테이블에서 기본 키는 뭐가 되나요? 네, 교수 번호가 되겠죠. 네, 네, 이런 내용이 바로 BCNF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정규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정규형이다 그러면 이제 다치종속을 제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치종속이란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과목이 있고, 네, 교수가 있고, 교재가 있습니다. 자, A라는 과목이 이제 김 교수님이 가르치고, 교재가 가. 자, 똑같은 A 과목을 이 교수가 가르치고, 이제, 교재도 똑같이 가. 또 A라는 과목을 김이라는 교수가 가르치는데 이번에는 나라는 교재. A라는 과목을 이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네, 교재가 나라는 교재.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나열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네, 이런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A라는 과목을 네, 이렇게 두 분이 가르치고 교재는 이렇게 가를 쓰고 있죠. 또 이렇게 해서 김 교수, 이 교수가 가르치고 과목은 나를 쓰고 있죠. B라는 과목을 최가 가르치고 과목은 이렇게 교재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과목과 교수의 관계가 지금 다치종속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개가 지정이 되는 걸 우리는 다치종속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과목, 교수, 또 과목, 교재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분리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과목은 A라는 과목이 김, A라는 과목이 이, B라는 과목이 최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A라는 과목의 교재가 가, 그죠? A라는 과목의 교재가 나, B라는 교재가 다, B라는 과목의 교재가 라, B라는 과목의 교재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분리를 한다. 이게 이제 사정규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정규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정규형은 조인 종속성을 이용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분해해 나가는 과정이 정규화 과정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한 거죠. 분해를 했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합하면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인을 하게 되면 원래의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오정규형을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할 때는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인을 하면 당연히 원래의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SPK라는 이제 필드명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P1, P2, P1, P1. 자, K2, K1, K1, K1. 자,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를 했냐면 S와 P로 가진 것로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S1, P1, S1, P1 있죠? S1, P2, S1, P2, S2, P1, S2, P1, S1, P1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테이블 하나, 그죠? 네. 자, 또 테이블 P와 K로 이루어진 걸 만들게요. P1, K2, P1, K2, P2, K1, P1, K1 이런 테이블 하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네, 하나 더 만들게요. 네, 자, 이번에는 S와 K로 이루어진 거 S1, K2, S1, K1, S2, K1, S1, K1은 있으니까 안 써도 되죠.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로 분리를 했어요. 자, 이제 조인을 시킬게요. 이거를 조인을 시켰을 때 자, 원래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질까라는 겁니다. S와 P와 K가 있죠. S1, P1, S1, P1 일 때 K를 보세요. P1일 때 K가 한 번은 K2, 한 번은 K1이죠. 그래서 K2일 때, K1일 때 S1, P1이 자, 됐죠? 두 번째입니다. S1, P2, S1, P2일 때 K는요, P2일 때 K1이죠. 네, K1. 자, S2, P1, S2, P1, P1일 때 한 번은 K2, 한 번은 K1, K2, K1. 자, S2, P1 이런 테이블로 조인을 하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원래 테이블과 비교를 해보세요. S1, P1, K2, S1, P2, K1, S2, P1, K1, S1, P1, K1. 자, 불필요한 게 뭐가 생겼죠? 뭘까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게요. 이거는 원래의 테이블에 지금 없었잖아요. S2, P1, K2라는 건 원래 테이블에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새로 삽입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테이블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분해를 했다가 조인을 해서 원래의 릴레이션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제 5종규형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규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